네, 안녕하세요. 성남시 의료원에서 각과의 전문 분야 선생님들을 모시고 간단하게 질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받고 어떻게 진료하시는지에서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재활의학과 홍지성입니다. 오늘은 성남시 의료원 가정의학과에 계시죠, 강신혜 과장님을 모시고 비만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고 또한 저의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바로 비만인데요. 요즘 이제 성인들 그리고 아이들도 물론 비만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진단이 되나요? 네, 비만은 지방이 정상보다 더 많이 축적된 상태를 말하며 비만의 진단을 위해서는 체내 지방량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 지방을 직접 측정하기는 좀 어려워서 보통 체질량 지수와 허리둘레 측정으로 비만을 진단하는데요. 체질량 지수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말하고, 이 체질량 지수의 증가에 따라 비만 관련 질환들의 이완도 증가하게 됩니다. 대한비만학회 진료지침 기준 체질량 지수 25 이상 30 미만은 1단계 비만, 30 이상 35 미만은 2단계 비만, 35 이상을 고도 비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부 비만은 허리둘레를 측정해서 확인하는데요. 대한비만학회 기준 성인 남자는 90cm 이상, 성인 여자는 85cm 이상인 경우 복부 비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저도 비만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은데, 이런 비만은 결국은 대부분 알려져 있는 게 건강과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건강에 안 좋다라고 하게 되는데 얼마나 어떻게 안 좋은 건지 좀 자세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비만은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비만은 여러 질환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에서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만은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을 60% 높이고 뇌경색의 위험을 50% 높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상 체중에 비해 비만 환자의 고혈압 발생 위험이 2.5에서 5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사망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50% 더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비만은 다양한 암의 발생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대장암, 간암, 담도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의 발생이 비만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담석증, 체중 자체로 인한 골관절염, 그다음에 수면 무호흡증, 그다음 역류성 식도염 등이 비만과 관련해서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네, 뭐 그냥 이렇게 얘기만 들어봐도 결국은 비만이 대부분의 질환과 이제 다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뭐 뇌경색이니 심근경색이니 암이나 고혈압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주변에 흔히들 많이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질환들 있잖아요. 그럼 이런 비만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법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어떻게 좀 빼야지 일단 건강의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는지 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및 심혈관 위험인자 유무에 따라 체중 감량 목표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체중의 5에서 10% 정도 감량하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인 목표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등을 통해서 3에서 6개월 기간 동안 체중의 5에서 10%를 감량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3에서 5% 정도의 체중만 감량하더라도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크고 10% 이상의 체중 감량이 필요한 고도 비만의 경우에는 위소매절제술 등의 비만 대사수술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수술보다도 먼저는 식이요법도 먼저 해야 되고 운동요법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우선하는 게 좋겠네요. 이 체중이 너무 증가를 할 경우에 결국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는 게
이게 이제 단순하게 어떤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 이런 것들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병원을 가야 되는지 이렇게 좀 고민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체중이 증가한다고 꼭 병원에 가야 되는 건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여쭤봐 주실까요? 네, 체중이 증가하면 우선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비만의 10% 정도는 유전 질환, 그다음 부신 피질 호르몬이나 갑상선 호르몬 불균형 등 내분비 질환, 정신 질환, 약물 등에 의한 2차성 비만이고 이러한 경우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먹는 양과 활동량이 적절한데도 이상하게 계속해서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인 질환이 없는 1차성 비만인 경우에도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데요. 비만 치료 전에 고혈압과 당뇨, 이상지질혈증, 그리고 지방간 등의 비만 관련 질환 확인을 위해 병원을 방문해 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결국 이제 비만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병원에 와서 좀 검사를 해야 되고, 비만으로서 생기는 이제 원인들, 어떤 원인인지 필요한 어떤 호르몬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결국 이제 건강 상태를 먼저 병원에 와서 파악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또 한 가지가 좀 궁금한 게, 저도 이건 되게 많이 궁금했던 건데, 다이어트를 이제 하고 나서 다시 찌잖아요. 우리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 이 요요 현상은 오는 거가 어떻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단기간에 급속하게 체중을 감량하는 경우 요요 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는 체중이 감소한 만큼 에너지 소비량도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체중을 감량하게 되면 안정시 에너지 소비, 즉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때 체중 감량 이전의 식습관으로 돌아가게 되면 섭취한 에너지가 소비되는 에너지보다 더 많아지는 에너지 불균형 상태가 되어 다시 체중과 체지방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한데요. 꾸준한 운동과 함께 평소의 식습관을 마른 사람들의 식습관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바쁜 현대인들 이제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저도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활동량을 좀 증가를 시키려면 이 기초대사량을 좀 늘리려면 어떤 것들을 좀 추천을 하십니까? 바쁜 현대인들은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움직임을 통한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하루에 움직이지 않고 오래 앉아있는 시간의 빈도가 높은 경우 건강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앉아있는 시간 줄이기, 둘째, 텔레비전을 볼 때는 동시에 스트레칭 혹은 실내 자전거 운동하기. 셋째,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버스, 지하철 이용할 때 한 정거장 전에 미리 내려 걸어오기. 넷째, 지하철역, 아파트 등에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다섯째, 집에서 틈이 날 때마다 푸시업, 스쿼트 등 근력 운동하기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비만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고민이 계속 있을 건데 과장님 말씀처럼 바쁜 현대인들한테 간단하게 하루에 10분 정도만이라도 잠깐씩 짬내서 비만으로부터 내 건강한 습관을 유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저도 오늘부터 좀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는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같이 이제 좀 따라 움직이시면서 우리 가정의학과 과장님도 진료도 보시고 여러 가지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비만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인생은 살이 쪘을 때랑 안 쪘을 때로 나뉜다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되게 뼈를 때리는 단어인 것 같은데 꾸준한 건강관리 그리고 식습관 이런 것을 통해서 비만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그런 건강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